요즘 들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하루는 여전히 똑같이 흘러가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허무할까? 누군가를 만나도 왠지 모르게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을 때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이제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줄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나이를 먹으면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고, 고생도 이제 끝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불안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고, 돌아보면 후회는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스며드는 외로움은 이제 당연한 감정처럼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위해 살아온 긴 세월을 지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드리는 나침반입니다. 지금부터 후회 없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삶의 방향을 천천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책이나 뉴스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직접 들려주신 진짜 삶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이 생각나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사실 인생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5가지가 있습니다. 정답도 없고 비밀도 없으며 공짜도 없습니다. 기다린다고 바뀌는 일도 드물고 무엇보다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5가지는 한 세기를 살아내신 어르신들께서 삶의 끝자락에서 조용히 남기신 소중한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88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궁금한 마음이 들어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할머니께서는 잠시 말을 아끼시더니 잔잔히 웃으시며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땐 참 몰랐노라고. 남들 눈치 보느라 정작 내 인생을 많이 넘겨버렸다는 걸 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들처럼 사는 게 맞는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세상에는 정답이 없고 결국엔 내가 진심으로 좋았던 것이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담담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62%가 가장 후회되는 일로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한 것을 꼽으셨다고 합니다. 건강이나 돈, 인간관계보다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소중한 경험들을 자꾸만 미루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내일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진실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 답을 찾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무언가에 정답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마다 정답이 있었고,
직장에서는 규칙과 질서를 따랐으며 자녀를 키울 때에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준을 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맞는 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이런 말들은 대부분 어딘가에 정답이 존재한다는 착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정답이 아니라 나만의 길, 나다운 선택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69세 정명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명수 어르신께서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내분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이면 바쁜 자녀들을 대신에 손자, 손녀를 돌봐주셨습니다. 저녁이면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하루를 정리하셨지요. 누가 봐도 참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께서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남들이 보기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뭔가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후 정명수 어르신은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지역 복지관의 색소폰 교실에 등록하고 독서 모임에서는 직접 리더 역할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되던 해 소소한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셨습니다. 구독자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어르신의 진심, 어린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야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 한마디에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빛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인생보다 내가 살아서 기쁜 인생이 진짜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나만의 정답입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65%가 노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한 활동을 꼽았다고 합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삶이 훨씬 더 큰 만족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여행을 꿈꾸고, 또 누군가는 조용한 텃밭을 가꾸는 걸 더 소중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남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용기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눈치를 보느라 망설이던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 이제는 그렇게 조금 더 나를 위한 선택을 해도 괜찮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에 대한 답, 바로 지혜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모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어디에 인생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 잘 사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나는 혹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인생에는 그렇게 대단한 비밀 같은 건 없다는 사실을요. 진짜 지혜는 특별한 책이나 유명인의 강연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걸어온 시간, 내가 살아온 삶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72세 윤경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윤경선 어르신께서는 아이 셋을 키우시면서 30년 동안 동네 작은 미용실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큰 돈을 벌지도 않으셨고 TV에 나오는 유명인이 된 적도 없지만 그분이 해주신 한마디는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 머리 손질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인생은 듣는 것이더라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오래 사랑받습니다. 이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몸으로 체득하신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누구도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삶이 스스로 알려준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숨겨진 비밀 같은 건 없습니다. 잘 사는 방법도, 건강을 지키는 습관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도 사실은 이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74%가 건강, 돈, 인간관계, 마음가짐 등 인생의 핵심적인 지혜는 이미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것을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고 답한 분들은 단 28%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삶의 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또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책이나 대단한 강연 속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정답을 찾아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천천히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지혜를 조금씩 꺼내어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치러야 할 대가는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여러 번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얻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할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운이 좋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생각보다 쉽게 얻는 기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조금의 요령만으로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일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60대 이후의 삶은 사뭇 다릅니다. 건강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하루하루의 시간조차도 모두 정직하게 정성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시는 68세 박노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노식 어르신께서는 퇴직 후 경로당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공짜니까 한번 들어나 보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수업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정보는 공짜였지만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노식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그는 결심을 새롭게 다지셨습니다. 이번에는 본인 돈을 들여 유료 유튜브 교실에 등록하셨고 매일 30분씩 꾸준히 스마트폰 사용법을 연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손자에게 능숙하게 영상통화를 걸고 스마트폰도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나 기회 자체는
어쩌면 공짜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노력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싼 유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시간을 투자하여 배우고 자발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진심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만큼 저희는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시간, 노력, 마음.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서 쉽게 얻으려는 요령이나 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 나의 시간을 조금씩 그러나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씩 정성을 쌓아가며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며 또한 오래도록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행복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지. 아직은 괜찮아. 급할 것 없어.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기다림이 오히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우리를 조용히 멈춰 세우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72세 한정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자 어르신께서는 40대 후반부터 무릎에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병원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69세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회복 기간이 길어져 많은 시간을 잃어야 했습니다. 정자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수술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기다렸던 시간이 오히려 제 건강을 더 갉아먹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변화를 원하신다면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오늘이라도 병원 예약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전화 한 통을 걸어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언젠가가 아니라 이번 달 안에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분들의 74%가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 중 절반 이상은 막상 시작이 어렵고 자신감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시작했느냐, 시작하지 않았느냐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는 말은 대부분 영원히 하지 않으므로 끝나기 쉽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자. 조만간 연락할게. 이런 말들이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저 인사치레였다는 걸 슬프게 깨닫게 됩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의 나 자신이 움직일 때 찾아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쉬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우리 삶을 멈추게 만들 뿐입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작은 걸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내일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이번 달만 지나면 연락해봐야지. 언젠가는 꼭 여행 한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미루고 또 미루지만 사실 그 내일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냉정하고도 슬픈 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 평창에 거주하시는 79세 이상만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은퇴 후 아내분과 함께 전국 여행을 다니는 것을 오랫동안 꿈꾸셨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떠나자. 늘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여행을 미루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분께서 67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떠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언제든이 영영 오지 않게 되었죠. 내일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을 쉬고 말을 나누고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확실한 시간입니다. 일본 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35%가 은퇴 후 5년 이내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미뤄왔던 계획들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70대 응답자 중 40%는 가장 후회되는 것은 건강할 때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우리를 자꾸만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인사도, 가고 싶었던 여행도, 배우고 싶었던 취미도 모두 지금 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내일이 반드시 올 거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웃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장 크게 변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아주 작은 5가지 행동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고 싶었던 일 하나를 오늘 메모장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를 한 편 써보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걸기, 손주와 하루 함께 보내기처럼 소소한 것도 좋습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것을 글로 적는 순간 현실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언젠가 하려고 미뤄둔 일에 오늘 날짜를 정해보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예약하기, 옛날 사진 정리하기, 혹은 나만의 요리 레시피 만들기처럼요. 날짜가 정해지면 행동은 훨씬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세 번째는 하루 10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잠깐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짧은 글 한 줄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시간들이 모이면 노년의 하루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짧은 안부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서로의 마음은 다시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오늘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조금씩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이 나이에 뭘 바꿔? 그냥 조용히 살다 가는 거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게,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식, 일, 생계, 인간관계까지. 내 마음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내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꿈을 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사랑하고 연락하고 배우셔도 됩니다. 이 영상은 정답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었던 지혜를 다시 꺼내어 드리기 위한 작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누구보다 지금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살아보니 남보다 앞서가는 것보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보다 나답게 사는 것, 그게 가장 어렵고도 가장 멋진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직 배우고 싶고, 아직 살아가고 싶고,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더 따뜻하게 채우고 싶다. 그 마음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아주 작게라도 움직여 보세요. 그 한 걸음만으로도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를 살아가는 지혜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떠오르신다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나 작은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직접 읽고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